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 오늘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1월달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1월 첫째 주 중국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잘 나왔을까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수학개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가 소폭 오르고 금주에는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이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나스닥이 2.2% 오르는 등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월가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될 12월 CPI 예상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드라인 CPI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CPI 지수죠. 이게 이제 전년 대비 3.2% 상승해서 전월보다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물가가 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준의 3월 금리 조기 인하 이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근원 CPI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년 대비 3.8% 상승해서 전월의 4% 상승보다는 좀 둔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1월 31일에 결판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월 31일 FOMC가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1월 31일 FOMC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금리가 조기 인하될지 아니면 하반기로 넘어갈지 좀 가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달 증시 캘린더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이번 주 목요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고 이번 달 26일에는 미국 PCE 지수 발표가 있어요. 이 두 개 물가 지수 발표가 1월 31일에 있을 FOMC 이전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들, 중요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4분기 실적이 역시나 중요할 건데요. 1월 25일 아침 6시 정도에 있죠. 일단 이 두 개 물가 데이터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와야지 1월 31일에 있을 FOMC회의에서 좀 더 완화된 스탠스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1월 31일에 있을 금리 결정은요. 동결 확률이 95.3%로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 금리 인하에 돌입하느냐인데 자, 아직까지는 3월 20일 조기 금리 인하가 되겠죠. 이 확률이 62.7%로 높은 상황입니다. 어제는 60.9%였는데 좀 올라갔어요. 자, 하지만 이 미국 CPI 지수, PCE 지수 발표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금일 2.28% 하락한 235불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232불까지도 떨어졌는데요. 밑꼬리를 단 하루였어요. 자, 어쨌든 230불대 초반, 220불대 후반에서는 지난 2개월 동안 잘 버텨주었던 테슬라 주가입니다. 이번에도 잘 버텨줄지. 일단은 1월 25일, 우리 시간 1월 25일, 미국 시간 1월 24일에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220불대 후반이나 230불대 초반에서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고 저희 내피셜을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실적 발표 전에 요새 FSD 베타가 중국에 릴리즈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무성하고 FSD 버전 12도 1월 달에 발표가 될 수 있다, 와이드 릴리즈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요,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아무튼 테슬라 주가 200불대까지는 아직까지는 추매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주가 하락은 중국 첫 주 주간 로컬 판매량 때문이었을까요? 자, 이게 3,200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일단 숫자만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숫자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12월 말에만 해도 이게 15,800대 정도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2월 달에는 15,000대에서 18,000대 정도 꾸준히 만들어 주었었죠. 자, 그러니까 전주 대비해서 이번 주 판매량이 79.75%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수치만 봤을 때는 오늘 주가 하락이 있을 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게 낮은 판매량이 아닙니다. 일단 중국의 첫 주 역시 1월 첫 주 역시 좀 휴무가 있었겠죠? 일주일 정도 생산 라인 가동 중단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자, 하지만 중국 테슬라 근로자들도 휴무가 필요하고 공장도 설비를 쉬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의 1월 첫 주 주간 판매량은요. 전분기 대비로는 220% 성장, 전년 대비로는 51.7% 개선된 수치예요. 자, 이 도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녹색 막대는 2022년, 주황색은 2023년, 빨간색이 2024년으로 이제 새로 막대가 하나 추가됐죠. 첫 주 막대입니다. 2024년 첫 주 좀 더 긴 막대를 뽑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1주차 숫자가 3200대가 적혀 있는데요. 보라색 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라인이 다른 분기들의 1주차랑 비교했을 때도 괜찮아요. 물론 베스트 1주차라고 볼 수 있는 전년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7,000대가량 판매하면서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었고, 이것 대비로 해서는 54% 정도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만,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4분기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보다도 뭐 220%나 많이 판매된 수치고요. 이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1분기 이 녹색 막대보다도 51.7% 개선된 1주차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3,200대라고 해서 무시할 숫자는 아니에요. 2024년을 잘 시작하고 있는 기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모델 Y 판매량이 120만 대를 넘길 것이다. 123만 대 정도로 지금 트로이 테슬라이크는 잡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모델 Y가 2023년 월드 베스트 셀링카로 등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자, 이미 뉴스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미디어는 테슬라의 제품이 글로벌 1등이 되는 것은 어렵다라고 여겨왔는데요. 모델 Y가 2023년에 글로벌 1등을 기록을 하면서 자, 이러한 고정관념과 퍼드들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자 이 뉴스에 일론 머스크가 Great work by the 테슬라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테슬라를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3가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모델 3 판매량을 보면 50만 대를 약간 넘는 수준인데요. 자, 이 정도 판매량 갖고 3위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이분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제 생각엔 글로벌 3등을 하려면 못해도 90만 대에서 100만 대 정도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모델 3가 50만 대 판매로서 3위를 기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분은 내연기관을 빼고 전기차 판매량만 본 것 같아요. 어쨌든 내연기관을 통틀어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모델 Y가 글로벌 1등에 등극한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2024년에는요, 모델 3가 정말 글로벌 3등 안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통틀어 포함했을 때 글로벌 3등 안에 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하이랜드로 모델이 바뀌면서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올해 1분기 말부터 미국에도 모델 3가 지금 판매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델 3가 미국 내 배송이 좀 더 일찍 시작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 스크랩된 화면은요, 모델 3를 사기 전에 시승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의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스케줄러 데모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시승을 예약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나온 모델 3 이미지가,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죠. 바로 신규 모델인 하이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승 예약 사이트에 모델 3 하이랜드가 등장한 거예요. 자, 모델 3 하이랜드의 미국 내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홈페이지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3년에 모델 3가 50만 대밖에 판매가 되지 않았고, 테슬라는 모델 Y 판매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2024년에 모델 3 판매량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들이 주가가 빠지면서 테슬라도 함께 흘러내렸는데요. 역시나 이번 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시간 1월 25일 아침 6시부터 시작될 4분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4분기 생산량과 인도량을 보건대 월가의 예상치는 실적상 비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4분기에 역대 분기 최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던 테슬라예요. 48만 4,500대를 납품을 했죠. 자, 생산량도 49만 5천 대로서 역대 최대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작년에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을 때가 바로 2분기 실적 발표였죠. 이때 테슬라는 주당 순이익 0.91불, 매출액 24.93빌리언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이때 2분기에 생산량이 47만 9천 대, 판매량이 46만 6천 대였어요. 자, 이 수치보다 4분기 실적이
약 15,000대에서 2만 대 정도 높습니다. 생산량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단위당 원가가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오토그로스 마진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거기에 더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매출액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월가 예상 4분기 실적에 EPS는 0.73불인데 2분기에 테슬라가 0.91불을 기록했으니까 0.73불을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액도 월가 예상치가 25.75빌리언인데 판매량 증가 수준이나 그간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의 발전 같은 것을 봤을 때 매출액도 소폭 비트할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실적에는 4분기 실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올해 첫 번째 어닝콜이기 때문에 역시 2024년 가이던스를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발표를 할 건데요. 이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월가에서 예상하는 2024년 총 판매 가이던스는 220만 대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방송에서 테슬라 현재 240불대의 주가가 정당화되고 다른 이 매그니퍼센트 7의 유수의 AI 기업들과 키를 맞추기 위해서는 테슬라는 연간 약 한 34%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 한 해 181만 대 정도를 납품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인도량으로만 보자면 240만 대 정도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야지 약 한 34% 성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리고 220만 대 정도만 올해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연간 22% 성장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220만 대만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겠지만 이 가이던스 수량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 연초 흐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해 역시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일론 머스크가 이것에 대한 경계감을 표현을 하면서 가이던스를 좀 약하게 지시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자, 아무튼 상황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연초 나쁜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을 잘 모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향후 2년은 테슬라 주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램프업과 FSD의 발전,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 마진 수익 향상, 그리고 25,000불짜리 모델 2로 이어지는 테슬라의 황금 시기, 그러니까 테슬라의 뭐 하이라이트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앞으로 약 2년 정도에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초 흐름이 나쁘더라도 지금 보시는 사이버 트럭이 지금 라스베가스의 루프를 넘어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사이버 트럭의 양산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램프업이 잘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은 정말 훌륭한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상당히 강한 차체, 뭐 방탄 차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상품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잘 부각이 돼서 진짜 램프업만 잘 된다라고 하면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레이어디 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지만 테슬라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뭐 2020년, 2021년까지는 테슬라 EV 양산에 따른 흑자 전환에 대한 베팅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부터는요, AI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빠르면 3에서 6개월 정도의 FSD 완성이 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향후에 국가별 법규나 정책에 따라서 보급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술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선반영 될 수도 있겠죠. 역시나 성능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올해 연초에 주가가 약하더라도요, 향후 6개월 이내에 FSD 완성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 계속해서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올해 주가 강할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엔비디아가 미친듯이 상승을 했듯이 이 챗GPT 모먼트 같은 게 테슬라에도 향후 2년 내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중요한 것은 누가 오래 보유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할수록요, 투자에 있어서 성과를 낼 확률은 거의 100%에 근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유 기간이 길수록 예상 수익률도 높아져요. 자, S&P 500 지수에 투자를 했을 때 한 3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2173%라는 경이로운 수익률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서 테슬라와 같은 AI 주식 파괴적 혁신주를 섞어주면은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주가가 싸졌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연초에 테슬라 주가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에 따라서 성악개미들이 테슬라 급락에 줍줍을 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각종 미디어에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다른 내연기관 레거시 업체들은 전기차 생산이 줄이고 있죠. 판매가 잘 안 돼서. 하지만 테슬라는 앞서 보셨듯이 판매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쟁자들이 뒤져갈 때 앞서가는 주식, 이런 주식이 저가가 펼쳐진다라고 하면 이런 사각 개미들처럼 줍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해외 주식 중 순매수 2위를 차지했다라고 해요, 연초에. 주가가 바닥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현재 230불대에서 200불대 사이 주가는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매수할 만한 주가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